미국은 따라오는 중국을 끊고 싶은 겁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죠.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미국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하나씩 갖춰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미국의 성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이라고 합니다. 신사임당 채널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시청자분들 모자라더라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전쟁과 미중 갈등 등의 이슈로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은 따라오는 중국을 끊고 싶은 겁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통화의 패권이 유지가 되려면은 그 나라의 통화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의 품목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찌 보면은 미국 선진국의 공장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에 불과했는데 중국이 우리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채를 사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벌고 노동으로 소득을 벌고 미국채를 열심히 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의 대가는 같은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봉착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힘들어졌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구책을 계속 냈었습니다. 5개년 경제 기획을 통해서 스스로 내수 경제를 도모를 하겠다. 이 모델은 사실은 미국과 같은 모델입니다. 더 이상 수출로 먹고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는 기술들은 중국이 상당히 뒤처졌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방식들이 뭐냐면 중국이 많은 국가들의 실제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그 수입한 상태에서 기술을 거기서 약간씩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 수주는 수십억 정도에 그치는 정도로 수주를 해서 그 물건을 수입을 하고 거기서 기술 가치로 보면은 수백억, 수천억 대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그 기술을 갖다가 계속 모방, 듀플리케이트 하면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동시에 중국 위안화가 국제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CIPS죠.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을 하나씩 갖춰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떤 롤모델, 어떤 프레임을 그대로 중국이 따라가니까 위기감도 느끼고 사실은 두 번째는 본인들이 세워놨던 달러 패권의 어떤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보에 대한 리스크들, 그 다음에 사회적 리스크들, 경제적 리스크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제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제재를 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최초에는 AI가 안보상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AI 관련된 산업을 중국한테는 주지 않아, 수출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화학, 철강, 전통 제조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선업까지 포함을 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미국은 한마디로 중국이 커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당연히 내수에서 성장을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러면 중국한테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 아시아 신흥국들,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외교적인 이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결부가 되면서 한국도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미국에 어찌 보면 이제 이거는 간접세와 같은 유사한 구도인데요. 미국에 먼저 투자를 한 기업들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 큰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얻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혼재가 되어 있는 양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어찌됐든 합리적으로 경제적 리더인 미국의 어떤 커나가는 흐름에서 미국의 성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구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계속 찾아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은 수출을 해야지 사실 경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않아도 부채를 충분히 지어서 어쨌든 채권을 찍어내면은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들은 패권 국가이거나 아니면 준기축통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통화 자체가 중기축 통화도 아니고 사실은 통화 가치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어찌 보면 통화로만 보면 신흥국 쪽에 더 편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이제 통화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결국은 수출로 어느 정도 지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출은 어디서 나오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이제 반도체나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전통 제조업으로 가면은 사실 전통 제조업은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이제 미국한테 괴롭힘 당하고 중국 자체적으로 내수를 갖다가 채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세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 쪽은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 관련된 정통 제조업은 안 좋고, 근데 마지막 우리가 내수에서 순수 내수로 보면은 그 자영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실은 25%를 차지를 해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죠. 근데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이제 워낙에 가계 소득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인 브랜드,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마을 내에서 어떤 카운티 내에서의 그 자체적인 브랜드나 레스토랑, 서비스업, 오락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된단 말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가계 소득이 항상 어느 정도 명목 성장률 정도는 유지가 되지만 사실 가계 소득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두 번째, 브랜드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장충동 족발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그거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하는 브랜드가 계속 키워나가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소비가 몰리고 자영업자분들도 잘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백종원 대표께서 예산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 타운을 만들으셨는데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상당히 적게 거치는 지방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줄고 있고, 근데 브랜딩화 하니까 그 지역 근방의 지역에 있는 충청도 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계속 거기 와서 먹거리, 우리 과거에 이제 동대문 쇼핑하듯이 오셔서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내수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어떤 내수 경제에서의 성장 제한을 유발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경기로 인해 극심한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만 올라가면 외환위기를 떠올리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채무만 졌지 사실 채권이 없었어요. 밖에서 돈만 빌렸지 투자를 한 돈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2008년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뭐 인플루언서가 이제 우리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 채무가 몇 %이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얼마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돈이 빠져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디폴트가 난다. 이런 이제 과다한 이제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위기가 더 조장이 됐었는데, 최근엔 순대여 채권 국가가 됐단 말이죠. 물론 일본에 비해서 그 채권의 규모는 10분의 1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수출에서 우리가 경쟁력인 산업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전통 제조업 쪽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그 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쪽까지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외환위기나 경기 침체로 급격하게 간다라고 보는 거는 좀 힘들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반도체 AI 미국에서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희망사항이고 기대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AI 칩 그리고 HBM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부품, 그다음에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큰 흐름에서 그래도 완만하게도 우리 경제는 조금 지표상으로는 리바운드는 좀 나올 것이다. 근데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체감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감으로 느끼는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역설적으로 2000년 초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체감적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중서민 계층들이 좋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